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에너지 솔루션 신기술 개발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연구위원 김재현입니다. 앞으로 저는 15분 동안 전기차 열에너지 제어 어떻게 하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열에너지 솔루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전기차 통합 열에너지 제어 개발 사례에 대해 심용루 파트장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에너지 솔루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열에너지 솔루션 생소하시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겨울철 혹독한 추위에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에너지 소모가 작을까요? 아마도 두꺼운 외투 한 벌을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 여러 벌을 입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동일합니다.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열 효율을 얻는 방법이 필요하죠. 이러한 방법을 찾아서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열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추위에 약한 전기택시, 겨울잠 신세, 히터 켜면 주행거리 반토막. 이러한 기사처럼 엔진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난방을 하는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전기차는 유독 겨울에 취약합니다. 동절기 전기 히터로 난방을 하면 주행거리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저도 주행거리가 200km 이하였던 초창기 전기차에서는 감히 난방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난방을 작동하는 순간 예상 주행거리가 40% 정도 축소되었기 때문이죠. 고객들도 동일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운전 못하겠다고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과연 겨울철의 전기차들은 어느 정도 주행이 가능할까요? 레디, 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BMW i3는 주행거리가 대략 40%, 최초 전기차를 양산한 닛산 리프는 35%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코나 전기차는 10%밖에 안 줄었네요. 왜 주행거리 차이가 거의 없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이 자료는 동절기 전기차의 에너지 사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효율이 불리한 전기 히터를 난방에 사용하는 BYD 송의 경우 주행에는 40%의 에너지만 사용하는 반면 36%의 에너지를 난방에 사용하고 배터리당 구동계에서 24%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트펌프가 적용된 테슬라 모델 Y의 경우 단지 13%의 에너지만 난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BMW i3는 전기 히터와 히트펌프를 모두 난방에 사용하고 있으나 히트펌프 성능이 부족하여 전기 히터 사용량이 많습니다. 만일 히트펌프의 성능을 대폭 증대할 수 있다면 효율이 불리한 전기 히터 사용량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히트펌프를 사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이 열에너지 솔루션의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히트펌프에 대한 소개는 다음 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석유를 기반으로 한 탄소에너지 사용을 절약하는 관점에서 엔진 냉각 또는 변속기 승원을 하거나 엔진 발생열로 실내 난방 및 에어컨으로 실내를 냉방하는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가감속, 응답성 및 연비를 향상하는 순환식 인터쿨러 통합 냉각, 변속기 오일 웜업으로 마찰 손실을 축소하는 ATF 웜업, 배기로 방출되는 연소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배기열 회수 장치, 냉방 소모 에너지를 저감하는 전자팽창 밸브, 고효율 컴프레셔, 충냉 증발기, 냉방 성능 향상과 소모 에너지를 동시 저감하는 복합식 컨덴서 에어컨을 국내 최초 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기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는 관점에서 배터리 냉각, 전장품 냉각, 그리고 실내를 냉난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18년 국내 최초의 장거리 전기차로 현대자동차에서 양산한 2세대 전기차인 코나는 조건에 따라 외기온 또는 에어컨을 활용하여 최소의 에너지로 배터리를 냉각하는 듀얼 순행식 배터리 냉각 시스템, 조건에 따라 실내 냉방과 배터리 냉각의 에어컨 성능을 최적 분배하는 제어로직, 외기, 모터열의 배터리 발열까지 회수하여 난방 열원으로 사용하는 고효율 다열원 히트펌프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탑 수준의 열 에너지 전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절감의 핵심 기술인 히트펌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히트펌프는 냉동 사이클을 이용하여 외기, 모터, 배터리 등에서 발생하는 저열원을 난방에 사용 가능한 고열원으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적용 효과로는 전기 히터 대비 효율이 두세 배 유리하여 저온 난방 시 주행거리를 18%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 2세대 전기차는 상온에서는 406km를 주행 가능하나 저온에서 전기 히터로 난방 주행 시 주행거리는 76%로 급격히 축소되고, 히트펌프와 전기 히터를 동시에 사용하여 난방하는 경우는 90% 수준까지 주행거리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열 에너지 솔루션의 전비 경쟁력은 시스템 및 부품 통합을 통해 저비용으로 열원을 활용하는 기술에 있습니다. 타사의 경우 외기, 모터,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 등을 히트펌프 열원으로 부분 적용하였으나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열원뿐만 아니라 배터리 충전열, 유동저항 축소 기술, 유량 증대 기술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앞서 테슬라 모델 Y는 BMW i3 대비 난방 소모 에너지는 작지만 난방 성능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고효율 냉각 기술과 복합 열교환기 기술이 적용된 현대자동차 3세대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Y 대비 냉방 모드에서는 48%, 난방 모드에서는 43% 소모 에너지도 작고 성능 또한 우수합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 3세대 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동영상 자료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전기차에서의 열 에너지 솔루션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잘 시청하셨나요? 그럼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미래에는 전기에너지 사용을 넘어 에너지 수단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기술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에서는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열 솔루션 연구, 수소의 저장과 이동에서는 고압 기체나 저온 액체 상태를 유지하여 운송하는 데 필요한 열 솔루션 연구, 전기와 수소의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충전을 하는 데 필요한 열 솔루션 연구, 사용 측면에서는 EV, FCEV를 제고하여 PBV, UAM, 마이크로 EV,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고효율 열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연구, 재활용 측면에서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에 필요한 열 솔루션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열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 자율주행 제어기 냉각, 전자품 냉각, 실내 냉난방 등 시스템 및 부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제어기 통합, 로직 개발, 인터페이스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열 에너지 제어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이 부분을 리딩하고 계신 심홍록 파트너님께서 개발 사례와 미래 비전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소울 EV부터 지금까지 차량 열 관리 시스템과 제어 펑션을 개발하고 있는 심홍록 파트장입니다. 근본 컨퍼런스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전기차 열 에너지 제어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제어 전략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 적용되어 있는 대표적인 열 에너지 제어 펑션 6가지를 소개하고 이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통합 열 에너지 제어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가 주행거리 감소율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 열 에너지 제어 펑션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첫 번째 펑션은 승객의 탑승 유무를 판단하여 존별로 열적 쾌적성을 제어하는 로직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에서는 공조 시스템을 작동하게 되면 승객의 탑승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실 전체를 대상으로 열 관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존 제어에서는 승객의 탑승 여부를 안전벨트 착용이나 도어의 열림 신호 등 여러 활용 가능한 신호를 이용하여 공조를 필요로 하는 승객에 한하여 공조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승객실 전체를 기준으로 제어하는 기존의 열관리 제어 대비 불필요하게 소모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부에서 효과를 확인해 보면 약 5% 정도의 공조 소모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Partial Recirculation 펑션입니다. 외부에서 제어되지 않는 공기는 실내에 탑승한 승객이 원하는 온도로 가공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양의 실내에 제어된 공기를 재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내기 순항량이 증대됨에 따라 실내 습도 증대로 인해 폭우 발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CO2 농도도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제어하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법규 항목으로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량 내 외부 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의 입력값을 이용하여 고객의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내기 순항량을 극대화하는 로직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어 기술은 리히팅 방지를 통한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는 펑션입니다. 일반적인 제어에서는 승객이 설정한 온도에 맞추기 위하여 정발기를 통과한 차가운 공기를 뜨거운 히트로 재가열하는 방식의 제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어 방식은
IC 차량에서는 엔진 폐열을 사용함으로써 큰 에너지 손실 없이 사용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에서는 PTC라는 전열 히터나 앞에서 설명한 힙펌프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히터의 열원을 제공하기 위해 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리히팅을 최소화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전기차에서는 전동식 컴프레서를 사용함으로써 냉방열원 제어가 가능하고 또한 PTC 전열기의 듀티 제어를 통해 난방열원도 제어가 가능함으로써 두 열원을 적절하게 제어하여 리히팅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하는 온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격 맞춤형 오토 블로어 펑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제어된 공기는 많은 부분이 벤틸레이션을 통해 차량 밖으로 버려지게 되고 이로 인한 열 손실이 매우 큽니다. 저희가 차량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보이스를 청취한 결과 연령과 성별 그리고 나라에 따라 선호하는 드래프트 수준이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센 공기가 직접 피부를 식혀주는 걸 좋아하고 유럽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이러한 것에 착안하여 고객이 바람 세기의 수준을 3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행히 각 선택에 맞춰 온도와 풍량 제어를 차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고객에게 원하는 열적 쾌적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기차가 개발되면서 서킷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전기차 개발도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요.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와 포르쉐 타이칸 등 이미 고성능 전기차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성능 전기차가 서킷 주행 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배터리와 모터의 온도입니다. 서킷 주행 후 다음 주행을 위해 급속 충전을 하게 될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킷 전용 프리컨디셔닝 펑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일반 차량보다 더 빨리 서킷 주행이 가능한 상태로 모터와 배터리를 냉각시켜주고 또한 드라이버에게 트랙 완주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안심하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향후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EV를 개발하게 되면 여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고객이 전기차에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나 빨리 충전할 수 있나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충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아이오닉 5는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5분으로 지금까지 양산된 전기차 중 가장 빠릅니다. 충전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배터리 셀의 충전 허용 전류인데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셀 온도입니다. 따라서 배터리 셀의 충전 상태별로 최대 충전 허용 전류를 갖는 셀 온도로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배터리 충전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관리 제어 로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현대자동차 열 에너지 제어 펑션들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구상하고 있는 열 에너지 제어 전략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열 에너지 제어 펑션들은 대부분 개별 부품이나 시스템 단위의 열 관리 개념의 제어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생각하는 보다 경쟁력 있는 열 에너지 제어 기술은 통합 열 에너지 제어입니다. 배터리나 모터, 각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량과 고객이 원하는 요구량, 그리고 주변 환경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하나의 통합 열 에너지 제어기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개별 열관리 시스템을 하드웨어적으로 통합하고 열관리를 위한 공기, 냉각수, 냉매와 같은 열전달 물리량들을 하나의 통합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슬라이드가 앞서 소개받은 일반적인 힙펌프 기능을 갖는 전기차의 열관리 회로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각종 센서리와 액추에이터를 생략하였습니다. 피, 배터리, 실내 크게 3개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열관리가 필요한 부품, 예를 들면 무선 충전 시스템, 자율주행 제어기 등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회로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배관유들의 복잡성은 모듈화를 통해 단순화되고 있으며 점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회로를 들여다보면 왜 통합열 에너지 제어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터 열 관리는 단순히 냉각만 하는 펑션이 아니라 차량의 운전 조건에 따라 모터의 발열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힙펌프 시스템을 통해 난방 열원으로 사용하는 펑션이 들어 있습니다. 모터의 열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폐열 해소 장치가 있고 외기온과 모터 온도 그리고 냉각수 온도 정보를 입력값으로 폐열을 최대로 활용하여 힙펌프를 가동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배터리 열 관리는 좀 더 복잡하고 공조 시스템과 더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조가 작동 중에 배터리 열 관리 요구가 들어올 때 또는 배터리 열 관리 제어 중에 실내 공조 요구가 들어올 때 하나의 에어컨 시스템은 실내 온도와 배터리가 필요로 하는 요구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칠러라는 열교환기가 사용되고 통합열 에너지 제어기는 각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리의 인풋 값을 기반으로 냉매량을 제어하는 EXV와 전동 컴프레서, 냉각수를 제어하는 EWP, 그리고 공기량을 제어하는 블로어 모터 등 다양한 부하 부품을 제어함으로써 그 기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기차에서는 개별적인 열 관리가 아니라 시스템 간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차량 단위 관점에서의 통합 열 에너지 제어기를 운영 예정이며 이 통합 열 에너지 제어기는 그림과 같은 로직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상단의 차량 레벨 에너지 제어 전력으로부터 그 아래에 각 시스템의 열관리 펑션들과 물리량을 제어하는 컴포넌트 컨트롤 그리고 I/O 제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통합열 에너지 제어 전략을 통해 2025년 본격적인 전기차 경쟁 시장에서도 현대 전기차가 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